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들리는 외계어 같은 단어들 때문에 채널을 돌린 적 있으신가요? 기준금리가 올랐다는데, 그게 내 통장과 무슨 상관인지, 양적 완화가 시작됐다는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DSR 규제가 강화됐다는데,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힙니다.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결국 남들은 다 돈 벌 때 나만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투자 모임에서 주식 얘기가 나올 때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화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재테크 공부의 시작은 거창한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복잡한 재무제표를 읽는 것도 아닙니다. 재테크의 진짜 시작은 뉴스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주는 핵심 용어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부터입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울 때 기본 단어부터 익혀야 하는 것처럼 경제도 기본 용어를 알아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의 90%를 차지하는 필수 용어 10가지를 아주 쉽게 마치 친구에게 설명하듯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끝까지 들으셔도 내일부터 경제신문이 술술 읽히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돈은 뉴스를 타고 움직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뉴스 하나에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발표 하나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용어를 모르면 그 뉴스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반대로 경제 용어라는 안경을 쓰는 순간 세상이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뉴스 속 숫자와 단어들이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이 투자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할 타이밍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돈의 언어 10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거시 경제의 날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둥,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어제 1,000원 하던 사과가 오늘 2,000원이 되었다면 내 지갑 속 만원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저축만 하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봅니다. 통장에 가만히 놔둔 돈의 실질 가치가 매년 깎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보다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가 꺼내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모든 금리의 기준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기본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대출 이자가 비싸집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부담스러워지고 이미 빌린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들도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그 결과 시중에 풀려있던 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고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돈이 시장으로 활발하게 풀려나갑니다.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최근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아실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시중에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신호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개념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의 양을 의미합니다. 뉴스에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일까요?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그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흔해지면 자산 가격이 오르기 쉽습니다. 주식시장에도 돈이 몰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돈이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죠. 반대로 유동성이 말랐다는 표현은 금리 인상이나 규제로 인해 시중에 돈이 부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기 쉽습니다.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유동성, 이 세 가지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경제 전체의 날씨를 결정합니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 용어들은 경제 흐름을 읽는 데 필수적입니다. 먼저 불마켓과 베어마켓입니다. 불마켓은 황소를 뜻하는 불에서 나온 말로 황소가 뿔을 아래에서 위로 치받듯 주가가 계속 오르는 상승장을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기입니다. 반대로 베어마켓은 곰을 뜻하는 베어에서 유래했는데 곰이 앞발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하락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베어마켓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뉴스에서 지금은 불마켓 초입이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면 상승장이 시작되고 있으니 투자 기회를 엿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은 상장된 기업의 주식 전체를 다 합친 몸값입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현재 주가에 발행된 주식 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5만 원이고 발행 주식이 100억 주라면 시가총액은 500조 원이 되는 것이죠. 시가총액은 기업의 실질적인 규모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라는 건 한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코스피 전체가 따라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주식 투자자들이 꼭 챙겨봐야 할 개념입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번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만약 1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배당금을 3,000원 받았다면 배당 수익률은 3%가 됩니다. 이것을 주식계의 이자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너무 낮을 때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해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변동성은 주가가 위아래로 얼마나 심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냅니다. 어제 10% 올랐다가 오늘 8% 떨어지는 식으로 등락폭이 크면 변동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큰 수익을 낼 기회도 많다는 뜻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변동성이 낮은 종목을,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변동성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대출 규제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뉴스의 단골 손님, LTV와 DSR입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합니다. 집값 대비 대출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만약 LTV가 70%라면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7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억 원은 본인이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LTV가 낮아질수록 집을 사기 위해 준비해야 할 목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내 소득에 비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지를 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40%가 됩니다. 정부가 DSR을 40%로 제한한다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갚는 대출은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DSR은 과도한 빚으로 인한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출을 규제할 때 가장 강력하게 쓰이는 카드입니다. 뉴스에서 DSR 규제가 강화됐다는 말이 나오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므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칩이라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루칩은 수익성이 높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우량주를 말합니다. 이 말은 포커게임에서 가장 비싼 칩이 파란색인 데서 유래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 우량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이죠. 블루칩 주식은 급등할 가능성은 작지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특징이 있어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합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단어만 머릿속에 제대로 담아두셔도 경제 뉴스의 헤드라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유동성, 불마켓과 베어마켓, 시가총액, 배당 수익률, 변동성, LTV, DSR, 블루칩. 이 10개의 단어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는 순간 뉴스 속 숫자와 문장들이 살아 움직이며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테크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지식이 곧 수익률로 돌아오는 것이죠. 어려운 용어 앞에서 주눅 들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누구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경제 뉴스를 보면서 아, 지금 이런 흐름이구나 하고 전체 그림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생길 것입니다. 돈의 흐름을 먼저 읽고 그 길목을 미리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